물을 마셨는데도 탈수라고요? 이 증상 지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철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혹시 요즘 같은 날씨에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을 받으셨던 적 있나요? 아침엔 괜찮았는데 오후에 갑자기 어지럽고 숨이 찼던 적은요? 이런 증상 단순히 더위 때문이 아닙니다. 방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폭염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뉴스에서 들리죠. 75세 남성 외출 후 쓰러져 병원 이송. 고령자 탈수 증상 방치하다가 중환자실 입원.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특별히 더 아팠던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증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셨는데도 탈수 상태?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흡수가 안 되는 몸일 수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특히 어르신이 많이 쓰러질까요? 젊은 사람은 땀을 흘려도 괜찮은데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 바로 위험해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건 탈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수분 부족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증상 겪어보셨나요? 아침보다 저녁에 더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입안이 마르고 혀가 자주 갈라진다, 머리가 띵하고 집중이 안 된다. 계단 오를 때 숨이 가쁘다.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이미 몸은 숨은 탈수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갈증을 잘 못 느끼고 물을 마셔도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게다가 고혈압,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뇨작용이 많아 수분이 더 쉽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은 더 열심히 펌프질을 하게 되며 결국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심한 경우 실신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죠. 경기도 부천에 사는 78세 김정숙 어르신, 매년 여름만 되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두통이 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더위 탓이라 생각했지만 작년 7월 정오 무렵 갑자기 현기증과 함께 쓰러졌고 응급실에서 급성 탈수와 저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평소에도 물을 자주 드시던 분이었던 겁니다. 김정숙 어르신은 냉수를 자주 마셨는데 차가운 물은 위장 점막을 수축시켜 오히려 수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그 이후 김정숙 어르신은 미지근한 물에 전해질 보충제를 조금 섞어서 하루 5회 이상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고 그해 여름부터는 단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자주 나눠 드세요. 미지근한 온도로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입니다. 땀을 많이 흘린 날은 소금 한 꼬집을 탄 물이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폭염이 심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왜 어르신의 심장은 여름에 특히 더 위험한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장은 여름철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첫째, 체온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혈액을 피부 쪽으로 보내야 하고, 둘째, 땀을 흘린 후 빠진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더 빠르고 세게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젊은 사람은 심장의 탄력과 근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과부하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 되면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도 딱딱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폭염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르신에게 여름은 심장 건강의 최대 고비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갑자기 숨이 차고 앉아서도 답답한 느낌이 든다. 식사 후 몸이 더 무겁고 기운이 없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심장 과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81세 정영환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정 어르신은 원래 하루 3,000보 걷기를 실천하시던 분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낮 12시에 장을 보고 오는 길에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러 근처 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진단명은 열성 심부전이었습니다. 이것은 폭염 때문에 심장이 일시적으로 기능을 잃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로 회복하셨지만 그 이후 정 어르신은 여름 활동 시간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오전 7시 이전 혹은 오후 6시 이후에만 외출하고 모자와 양산, 밝은 옷을 항상 착용하고 다니시며 심장 박동수를 체크하는 손목계도 늘 차고 다니십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큰 사고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심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 3번 이상 심호흡을 하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며 몸의 리듬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둘째, 더운 시간대엔 가급적 실내에서 쉬세요. 외출은 오전 9시 이전이나 해가 진 뒤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셋째, 혈압약, 이뇨제 등 심장에 영향을 주는 약을 드시는 분. 무더운 날은 복용 시간을 약간 조절하거나 의사와 상담 후 복약 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넷째, 냉찜질은 목 뒤, 겨드랑이, 손목에 하세요. 이 부위는 혈관이 가까워 체온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상이 나타난 뒤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생활 속에서 예방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밤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폭염이 계속되면 밤이 되어도 실내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체온이 내려가지 않아 수면을 방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땀샘이 퇴화되고 혈관의 탄력성이 줄어들며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도 불쾌지수가 더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잠에 들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새벽에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고 자고 나도 개운치 않다는 증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자꾸 덥고 답답해서 자주 깬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무겁고 졸리다. 낮에 활동할 기운이 없다. 이것은 단순한 더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회복할 기회를 잃은 상태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면역력을 회복시키고 뇌 속 노폐물을 청소하며 심장과 혈관의 부담을 줄여주는 매우 중요한 회복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깨지면 노년기 건강은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첫째, 취침 1시간 전 족욕을 하세요. 미지근한 물에 발을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그면 말초 혈관이 열리고 체온이 한번 살짝 오르면서 이후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 체온 하강이 수면 유도의 핵심입니다. 둘째, 저녁 식사는 최소 취침 3시간 전에 마치세요. 소화작용이 활발한 상태에선 몸이 쉬기 어렵습니다. 셋째, TV나 스마트폰은 최소 30분 전엔 꺼주세요. 전자기기 빛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넷째, 침실 온도는 25도 이하로 유지하세요. 에어컨이나 선풍기는 약하게 틀고 창문은 하루 2번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가능하면 냉수 샤워보다 미온수 샤워를 하세요. 차가운 물은 순간은 시원해도 몸을 긴장시키고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충남 아산에 사는 74세 이영자 어르신은 여름철만 되면 불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땀이 많은 체질이라 밤마다 2~3번은 일어나 팬티까지 갈아입는 게 일상이었죠. 제가 권해드린 건 단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자기 전 족욕 20분. 두 번째, 침실 온도 24도 이하 유지. 세 번째, 아침에 10분 이상 햇볕 쬐기. 한 달 후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젠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 6시까지 단잠을 자요 살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 없이 몸의 자연 리듬을 되살리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여름철 장 건강과 식사 루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는 유난히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느낌 자주 드시죠? 특히 어르신들 중엔 아침에 입맛이 없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저녁엔 속이 더부룩해서 거르는 경우 많이 계십니다. 문제는 이런 식사 패턴이 반복되면 몸이 영양을 제대로 못 받고 결국 기력이 떨어지고 면역력까지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여름철엔 장내 환경이 쉽게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고온다습한 날씨는 장내 세균 증식과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운 날일수록 위장 근육의 운동이 느려지고 소화효소 분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겪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 후 속쓰림 또는 답답함. 배에 가스가 자주 찬다. 갑자기 설사하거나 변이 묽어진다. 반대로 변비가 심해진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으로 고생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장 건강 루틴을 지금부터 실천하셔야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6세 임말선 어르신은 여름마다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찾아와 한 달에 34번 병원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올여름엔 한 번도 약을 안 드셨답니다. 비결은 아침 식사에 있었습니다. 임 어르신은 아침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바나나 반 개, 삶은 감자 한 개, 그리고 요구르트 한 병을 드시는 루틴을 한 달 이상 꾸준히 지켰습니다. 그 결과 장이 편안해지고 하루 한 번 규칙적인 배변이 가능해졌죠. 이제 여러분도 실천해 보세요. 여름철 장 건강 식사 루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따뜻한 보리차 5 미지근한 물 1컵. 바나나 삶은 감자, 고구마 중 1개. 저지방 요구르트나 식이섬유 보충 음료. 점심. 나트륨 적은 국물 요리 된장국, 미역국 등. 흰밥보다 잡곡밥이나 귀리밥 섭취. 쌈 채소나 나물류 곁들이기. 저녁. 기름기 적은 생선이나 닭가슴살. 열무김치, 오이무침 등 수분 많은 반찬. 늦은 시간 과일 섭취는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자제하기. 또한 식사 중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식사 후 30분 뒤에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장 건강에 좋은 습관은 요일별로 나누면 실천이 더 쉬워집니다. 요일별 장 건강 실천법. 월요일 식사 전후 따뜻한 물 루틴 시작하기. 화요일 점심에 채소 3가지 이상 곁들이기. 수요일 야식 끊고 저녁은 7시 이전 마치기. 목요일 생강, 계피, 마늘 등 장을 따뜻하게 하는 식품 활용하기. 금요일 요구르트, 김치, 청국장 등 유산균 풍부한 음식 먹기. 토요일 산책 30분으로 장 운동 촉진하기. 일요일 하루 2번 배 마사지 5분씩 실천하기. 이렇게 하루 하나씩만 실천해도 한 달 후엔 속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약 70%는 장에 있다고 합니다. 즉, 장이 편안해야 몸 전체가 편안해지는 거죠. 오늘부터 식사 루틴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요약드립니다. 여름철 숨은 탈수, 실신을 부릅니다. 심장은 무더위에 가장 먼저 지칩니다. 불면은 회복을 막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식욕 부진과 소화장애는 장 건강 이상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루틴들을 통해 우리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건강 꿀팁, 가족,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려요. 댓글로 실천하신 소감 느낀 변화도 함께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일반적인 건강관리법에 기반한 정보입니다. 증상이 악화되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을 느끼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쌓아가 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꾸준히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